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투자론인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테마 1으로 가시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천천히 들어가서 지렛대 효과부터 잡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1서부터 이제 투자론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 1서부터 테마 7까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투자론은 요것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지렛대 효과를 조금 또 구체적으로 제가 넣은 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가 1번, 2번, 3번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게 다 기출인데 특히 3번이 예제 3번이 좀 어렵게 나와서 이의시청이 들어갔던 문제였어요. 그죠? 3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고 예제 문제 1번하고 2번인데 전 개인적으로 예제 문제 1번을 찍습니다. 1번에다가 배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1번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요게 예제 문제 1번이 수치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예제 문제가 1번이 유력하고 예제 문제 2번은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이 좀 우리가 이의적인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렛대 효과를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자, 테마 1을 보시면은 앞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지렛대 효과. 그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빌려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렛대 효과에 대한 그 순서와 총자본과 지분이 있고 출제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렛대 효과가 첫 번째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지렛대 효과로 가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그냥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로 나와요. 레버리지라고. 그러면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면 이거 무슨 효과다? 지렛대 효과죠. 그죠? 그럼 지렛대 효과는 그냥요 타인 자본을 빌려요. 빌려서 우리가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도 작아지겠어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겠어요? 커지죠. 근데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을 높여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안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은 감소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보셔야 돼요. 다시요. 이 레버리지 지렛대 나왔다, 그럼 위험 감소 무조건 증가, 증가하고 우리가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가격이 올라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보시고 근데 본격적으로 게임은 거기 보시면 지렛대 효과가 정부 영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은 우리가 플러스 지렛대 효과고 부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긴데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죠? 지분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지분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서 여기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총자본이라는 게 있죠. 총자본이 중간에 있고요. 이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지 않고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총투자 수익률 다 똑같은 용어고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저당은 자기예요. 저당은 저분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이 먹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건 이자입니까? 금리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요 두 가지 갖고 따져요. 총자본이 저당보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만약에 거꾸로 되게 되면 이 수익률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게 되고 만약에 중립적이라는 것은 그냥요 얘와 얘가 같아요. 같으면 얘도 같아지니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넘겨보시면은 이의시청 들어갔던 문제인데 넘겨보시면은 테마 3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 3번이 있어요. 예제 문제 3번을 보시면은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 3번 있어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번 이의시청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갖고 투자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이게 투자 수익률이 종합이거든요. 그죠? 얘가 15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제 3번을 보고 계셔요?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합이 얘보다 크죠? 그러면 얘가 더 크게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찍더라도 그냥이야 15% 넘어서 찍어야 돼. 넘어서 찍어야 돼. 이게 25%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해설이 있어요. 해설. 이 해설이 요게 원래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분수익률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기 자본이 종합수익률보다 높아야 되죠. 그죠? 그럼 종합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수익률에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종합이 아까 15%가 총투자 수익률이고 저당이 아까 몇 퍼센트죠? 10%죠. 그런가요? 그럼 15에서 10, 그러니까 아직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15에서 10을 빼면 플러스 5가 되죠. 그 마이너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와? 그 플러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얘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만약에 저당 수익 높으면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 그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 부과된다는 얘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똑같아. 15하고 15가 똑같아. 그러면 그냥 0이야. 그럼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잘 나타내는 건데 얘가 잘못 내가지고 이 시청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럼 따보세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대부 비율로 착각해갖고 어떤 또라이가 잘못 내가지고 창피를 당했는데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에 대한 배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으면은 자, 지금 이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그건 타인 돈이 2배란 뜻이에요. 몇 배다? 2배. 그러면 200원을 내가 빌려서 타인 돈이 100원이니까 요게 2니까 200%는 2배란 뜻이죠. 그죠? 그럼 2배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총 투자 수익이 저당보다 크다면 그냥요 투자를 하시겠어요? 플러스가 나오죠. 같이 가야 돼 이거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부야 정이야?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몇 배가 높아진다? 2배가 높아진다. 2배가. 맞아요? 그럼 요거 빼게 되면 5%죠? 이걸 2배 먹을 수 있다. 2배. 그죠? 그럼 요걸 곱하니까 10이 되죠? 그럼 얘가 15%니까 전체가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요게 왜냐면 이 시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봐봐. 요거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얘가 같으면 그냥이야 제로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요. 그럼 이 두 가지 갖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넘기시면은 쫙 앞에 쭉 가시면은 거기 지금 지렛도가 정부 0 지렛도가라는 건 이해 가셨어? 그러면 총자본과 지분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총자본은 원래는 계산 방식이 그냥이야 밑에가 총투자가 내려가고 순소득이 올라가고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 투자에다가 순소득에다 이자를 빼주죠.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이 가치상승도 있는데 요것보다 제가 빨리 푸는 그 식이 있어요. 그죠? 이걸 가르쳐 드리고 그럼 출제 포인트 다음에 지총적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야 돼? 지분이 덜 크고 총자본이고 저당이죠. 이 부등호를 잘 알아야 되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 제가 봐봐 아까 위험은 무조건 레버리지 효과는 감소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 레버리지 효과 박스 치시고 위험 감소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 그러니까 주위에 뭐 이상한 단어 있어도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해요. 왜냐하면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경기변동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은 증가되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해요 상승하죠. 근데 부는요 하락하죠. 같이 가야 돼 이거. 중립적은 아까 15에서 10을 빼니까 제로였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변한다 불변이다? 불변. 중립적은 부채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원래는 오리지널이 내 돈이 밑으로 깔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수익에다가 상승에다 이자를 빼죠. 근데 요건데 요거다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내가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5번에다 별표 3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이 낮더라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자가 더 비싸요. 그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25%면 마이너스 10%가 나죠. 그럼 수익률이 감소하죠. 그럼 이게 정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돈을 낮추게 빌려도 못 전환되는 거야. 이해 갔나? 근데 만약에 저당 수익률을 낮추면 전환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지문이 기출인데 부채 비율이 아니라 저당 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그냥 다 전환할 수도 있다. 전환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저당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정으로는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문제를 제가 풀 거예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테마 예제 문제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제가 몇 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어요. 1번이죠. 그죠?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지금 예제 문제 1번에 보시면은 밑에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2%라고 되어 있죠. 그걸 빼고 그냥 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자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얼마? 총투자액이 이게 1억이에요. 1억. 이게 1억이에요. 1억. 거기다 적으세요. 1억. 그럼 차입금은 60배만 원이야? 이게 6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화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100배만 원 읽어갖고 다음부터 1억으로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억이고 차입금은 얼마다? 6천만 원. 입을 열어 이제 자기 자본 얼마야? 순소득은 잘하더라고. 순소득은 얼마야? 그지? 800만 원이지 순소득. 아시겠습니까? 이게 100만 원을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원래는 오리지널 하게 되면 밑에가 내 돈을 깔리죠. 근데 순소득이 올라가고 가격 상승에다 이자를 빼는데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해설 찾으셨나? 이렇게 푸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트렌드가. 그 해설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해설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게 되면은 예제 문제 1번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요거 여기 100배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힘드니까 100만 원을 지우라는 얘기죠. 100만 원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차익 자 총투자액은 그냥이야 100을 투자했어. 차익금은 60이죠. 자기 자본은 40. 순소득은 8을 벌었다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이야 100을 투자했어. 100을 투자했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원래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하는 게 지렛대 효과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방이 있는데 거실이 있고 자기 방하고 타인 방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따보세요. 총자본 수익률. 아까 중간에 있었던 게 있었죠. 그죠? 이걸 총자본 수익률을 잡고 총자본 수익률을 잡고 여기는 자기 방이니까 무슨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인 방이니까 저당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갈게요. 자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이 100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해설이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순소득이 8이죠. 8은 임대소득만 얻은 거죠. 근데 그냥요 가격 상승이 2%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얼마를 먹었다? 2를 먹은 거죠. 맞아요? 200만 원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전체에서 10을 먹었죠. 그럼 지렛대 효과가 이건 그냥이야 총자본이야. 그럼 총자본이라는 건 100에서 10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면 이게 지렛대 효과가 그러면 10% 먹었다면 타인 돈은 그냥이야 60이 들어갔어. 그럼 내 돈은 40 잘한다. 맞아요? 그럼 은행은 60 투자해서 8% 이자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럼 8%를 먹었다는 건 0.08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4.8을 먹었죠. 그럼 10에서 4.8을 빼면 나는 얼마 먹었어? 계산 안 되면 그냥 해서 보세요. 5점이죠. 단순 계산도 안 되는데. 그럼 5점이라는 거는 나는 얼마 투자해서 40 투자해서 5.1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요즘 바뀐 자기자본 수익률의 트렌드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건 얼마야? 0.13이죠. 그럼 몇 퍼센트? 13%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요걸 이대로 일단 풀 거고 제가 예제 문제 1번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예제 문제 2번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갖고 혼돈이 왔는데 이게 15회 때 나왔던 기출이었거든요. 예제 문제 2번 있어요?
자,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몇 %예요? 대출 금리가.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럼 부예요? 이건 정이야. 정이죠, 정. 왜? 총 투자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상승하겠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유사한 게 이따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지금 금액이에요. 지금 퍼센트예요. 그럼 100을 투자했다고 봐요. 얼마 투자했다? 100을 투자해서 지금 대부 비율이 몇 %에서 몇 %로? 50%에서 80%로 바뀐 거죠. 맞나요? 그러면 단순 계산 방식이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 100을 투자했어요. 화이팅. 아까 제가 요거 자기방, 총방, 타임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집을 그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자, 여기가 그냥이야 전체야. 전체. 투자 수익률이죠. 15%를 먹었죠. 그럼 100을 투자해서 얼마를 먹은 거야? 15를 먹은 거야. 15. 잘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타인이 지금 얼마를 투자했죠? 50을 투자했어요. 그럼 나도 얼마 투자했어? 50을 투자했죠. 학습분이 괜찮네 오늘. 잘 따라오네. 뭐 욱하네. 그럼 얘는 50 투자해서 이자를 몇 퍼센트 먹었어요? 10%를 먹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얼마를 먹었다는 거죠? 5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15에서 5를 빼면 나는 얼마 먹었죠? 얼마 투자해서? 50 투자해서 10 먹었다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맞나? 그러면 그냥 20%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요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독가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정이니까 15가 10%보다 크잖아. 그럼 수익률 높아지겠지. 별로 궁금한 것 같지도 않아. 그죠? 그럼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갈게요. 전체가 100에서 15라는 건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이 몇 %죠? 그러면 타인 돈이 얼마 들어갔죠? 80 들어갔죠. 여기서 10 먹은 거죠. 그럼 얼마 먹었어? 8을 먹은 거잖아. 굉장히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해서? 그럼 15에서 8을 까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해서? 뭘 먹었다? 그래서 35% 먹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몇 %가 증가했다? 15%가 증가했다는 게 이 저자가 이걸 숫자만 바꿔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굳이 제가 예제 문제 1, 2, 3를 넣은 거는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내 이름 석자 내고 얘기하는데 몇 번이 가장 유력하다? 1번입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가격 상승률만 바꿔서 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좀 문제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투자론만 지그재그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214페이지 유도할게요. 214페이지 힘들어 하시니까 41번으로 갈게요. 41번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일단은 풀어 오셨으니 답부터 얘기하시면은 4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제가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예요. 그냥 점 있고 따라가세요. 레버리지 나왔다, 그냥 위험 증가로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 존재하면 대비 높아지면 위험은 감소합니까? 위험 증가합니까? 자기 자본 수익도 상승하는 거죠. 아시겠나? 여기서 딱 하나만 건지는 건 3번만 건져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그냥이야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죠. 그냥 나머지 거는 염두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42번에 정답은 1번인데 자 가볼게요. 자 42번의 정답은 지금 1번인데 정은요, 자 칠판을 보시면 총자본이 뭐보다 커야 돼요? 저당보다 어떻습니까? 커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총자본보다 저당이 커야 돼요? 총자본이 커야 돼요? 그럼 총자본보다 저당이 낮을 때 발생하겠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것들은 다 이해 가는데 이 저자본이 특색이 5번을 보시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출기간이 부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대출기간이 좀 긴 게 좋아요? 좀 짧은 게 좋아? 짧은 게 좀 그 위험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죠? 좀 짧게 한다면 불의 레버리지 효과 이전보다 축소될 거라는데 이건 아직까지 조제가 안 됐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들었다? 1번. 자, 그러면 43번하고 지금 44번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까 44번이 첫째 냈던 문제고 44번이 두 번째 냈던 문제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가 요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죠? 이제 이제 분위기 괜찮아요. 이제 뭐 그냥 10억으로 나왔네요, 그죠? 막 100만 원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총자본이 얼마예요? 10억. 순소득이 얼마를 벌었대요? 3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2%가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43번에 보시면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총자본을 구하는 것이고, 타인 자본이 몇 퍼센트 들어갔죠? 그럼 내 돈도 50% 들어갔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은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이건 그릴 필요가 없이, 기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가 얼마를 투자했어요? 10억. 그럼 10억에서 순소득이 3천만 원 벌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10억에서 2%잖아요. 그럼 2천을 버는 거죠? 그럼 총 5천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에다가 5천이니까 몇 퍼센트? 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요거 그대로 대입시킬게요. 아까 요거. 자,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가 그냥이요. 전체가 10억이에요. 10억. 그런가요? 10억에서 3천만 원에 대한 순소득과 2천을 버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벌었어요. 우리가 10억이고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억으로 간다면 이 5천만 원을 0.5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해야 다음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면, 자, 지금 여기서 이 저자분이 얘기하신 게 그냥입니까? 타인 돈이 50%를 빌렸습니까? 그럼 얼마를 빌렸죠? 5억 투자했고 나도 얼마 투자했어요? 5억을 투자한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5억에서 이 이자가 몇 퍼센트 나갔죠? 4%죠. 그런가요? 그러면 4%라는 것은 0.04잖아요. 그죠? 5에다가 0.04를 곱하면 0.2가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0.5에서 0.1을 빼면 얼마가 돼요? 0.3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0.3을 5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아마 0.06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44번은 아까 내가 냈던 문제 두 번째 문제랑 유사한 겁니다. 갈게요. 지금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투자 수익률과 똑같은 얘기예요. 몇 퍼센트죠? 12%. 그럼 12%에서 자, 지금 어떻을까? 차익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10%죠. 그러면 이거는 총이 더 크니까 이건 정해질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가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60이죠. 그럼 요것만 바꾸면 되죠. 50에서 60. 그 다음에 지금 100을 투자해서 전체가 그냥입니까? 12%를 벌었습니까? 그럼 100에 11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부가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50에서 이자가 몇 퍼센트를 먹었어요? 10%를 먹었죠. 그럼 5를 먹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12에서 5를 빼니까 얼마죠? 7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7을 50으로 나눠보세요. 7을 50으로 나눠봐. 7을 나누기 50 해봐요. 0.14 나오나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0.14라는 것은 14%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전체가 100에서 10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서 타인 돈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어요? 60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 돈은 얼마입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타인 돈이 60에서 10%는 6을 먹은 거죠. 12에서 6을 빼보세요. 6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6을 40으로 나눠버리시면은 0.15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15%가 되죠. 1%가 상승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하고 얘 문제를 같이 가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는데 저는 43번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로 이제 갈게요. 프린트로 가셔서 자, 테마 2로 갑니다. 테마 2로 가시면은
이렇게 프린터로 가시니까 좀 편하시죠? 편하시고, 왜냐면 이제 이 책을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에 대한 테마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럼 기대 수익에서 실현 수익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자, 위험의 측정은 답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자, 이건 수익이에요? 다 위험이에요? 위험을 나타내거든요. 특히 변이계수라는 것은 수익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고, 위험 단위당 수익은 한번 뒤집어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위험에 대한 수익이니까 한번 염리 꼭 체크하시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조금 힘들더라도 저랑 같이 오실 게 순서가 있어요. 학교론에 대한 순서가 지렛대효과 다음에 위험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위험이 있다 보세요. 사금, 법인유.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죠. 5가지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금, 법인유. 자, 사는 그냥입니까? 사업상입니까? 경영위험이죠.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익과 관련됩니다. 3가지가, 자, 제가 사업장을 찾으려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찾기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야매 기억나시죠? 그죠? 이 3가지가 있다. 그럼 C는 그냥이에요? 시장이야. 시장은 경기가 침체돼서 갑자기 수요와 공급이 변할 수도 있죠.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운영이라는 것은 갑자기 근로자가 파업하다든가 영업경비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있는 게 운영이고, 위치적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도 안 나눴지만 이따가 문제에서 입지 선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그러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변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 좀 전에 지렛대 효과 배우셨죠? 그럼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그냥이야 위험도 높아져.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금융 쪽 위험이 발생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본만 같다면 금융 쪽 위험은 제거되지만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고, 법적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항상 안 변해요. 변하죠. 정책이 변한다든가 우리가 갑자기 정부가 규제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자율 변화. 좀 전에 요새 금리가 인하됐죠. 그럼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도 그냥이야 정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자율이 변했다는 것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인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하는 것도 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화폐적 적정이나 대동국제. 인플레에다 별표 쳐보세요. 근데 인플레가 대빵 잘 나와요. 자, 인플레는 물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대출자는 고정을 원해요? 변동이자를 원해요? 변동이자 선호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양화편치라서 엄청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는 그만큼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피쇼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거까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출자가 잘 나와요. 그럼 대출자는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높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 그러면 금매로 내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내시는 게 사금법인이라는 5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나? 우리가 포트폴리오 할 거지만은 가볼게.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피할 수 있어 없어? 모든 부동산.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는 거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비체계적은 듬성듬성돼 있어. 그물이 피할 수 없다, 있다. 개별이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건 체계적을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을 제거해요? 체계는 제거를 못 시켜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포트폴리오 나왔다 그러면 옆구리를 자꾸 생각하세요.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키죠. 그래서 비계를 제거시키지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그 다음에 파업, 법적, 경비 변동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찾았나? 근데 주의하실 게, 따라서 경기 변동 따라해요. 피할 수 없다, 있다. 경기 변동 없죠. 경비 변동.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같이 막 갑자기 막 경기 변동하고 경기 변동하고 경비 변동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영업 경비 변동은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 차이예요, 이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따가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비체계적, 체계적 피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법적이나 경비 변동 같은 거는 개별 자산이 피할 수 있잖아요. 잘하셔야 돼. 아시겠어? 이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서 위험의 관리부터 갈게요. 위험의 관리 가시면 내가 찍어줄게. 관리 가시면은 위험의 회피와 전가라는 게 있나?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기출에는요. 다른 건 안 나와. 그래서 자, 위험의 회피와 전가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기출 문제는 다 맞춰. 그 회피라는 거는 그냥이야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켜. 그 무위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전가는 그게 아니에요. 전가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내죠. 하청이나 리스, 선분양 같은 경우도 이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제 먼저 선분양해서 전가시킬 수 있고, 아까 은행은 고정을 오네요, 변동을 오네요. 전가시키고 수합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다 전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나머지 거는 위험의 보유라는 거는 이 회사가 중비금이나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위험하면 그때 가서 지가 내죠. 그럴 때 보면 위험의 보유.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위험의 통제.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는 민감도 자체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 간다면, 자 가볼게요.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 간다면, 자 위험한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건 그냥이야 무위험 자산이야. 위험 전가야 회피야. 회피고,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보수적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높게 봐요, 수익을 낮게 봐요. 위험을 높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나? 별표 쳐요. 이거 아주 중요해. 예. 왜 그러냐면, 얘가 여러분들 왜 할인한다는 얘기 아시죠? 깡깡, 그죠? 그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 상향 조정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까 위험의 통제에 민감도라는 게 있죠? 찾으셨나? 그래서 민감도. 자, 위험의 통제라는 관리 방법인데, 위험의 통제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따 그냥 위험의 통제가 민감도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민감도라는 것은 가뭄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가뭄도. 그래서 민감도를 보는데,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자극이 독립변수면 반응이 종속변수거든요. 그럼 독립변수에 대한 이 저자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제 체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민감도를 보고 있어요. 자, 입을 열어. 투입요소, 결과치, 이 두 단어가 기출문제 나옵니다. 그럼 투입요소와 결과치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분석이야? 민감도 분석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입요소가 독립변수예요. 투입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뀐다는 거죠. 결과치가. 그래서 이 투입요소를 위험요소로 봐요. 위험요소를 보고, 그 다음에 결과치를 수익률의 변동으로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이죠. 이렇게 찔러봐요. A 대안을 찔러서, 만약에 세금과 영업경비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비용이 나가죠, 그죠? 그럼 만약에 1%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만약에 수익률이 1%의 변동이 있는데 영업경비가 30%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냥이야 더 민감해. 민감할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럼 그냥이야 집중 통제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통제라고 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입을 열어. 투입 요소, 결과치, 이거 나오면 무조건 기출해서 민감도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이죠, 그죠? 그 확률을 내거든. 평균이라는 자체가 이제 수익을 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투자할 때, A 대안을 투자할 때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투자해서 투자하는 예상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고,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내가 자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IR이라고 그래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투자 자본, 투자 비용을 투자해요. 투자 비용을 투자해서 1억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가 예상이 되죠. 근데 그냥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럼 요구보다 얘가 커야 되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거기 프린트 있으니까 적지 말고 최대다, 최소다. 최소. 최소 있어요?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최대, 최소 요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를 요구한다면 20%는 투자하시겠죠, 그죠? 그럼 최소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왜요? 기억나시죠? 그럼 내기가 더 커야 되죠? 그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포기하니까 기회비용이고, 할인율, 위험조정 할인율. 그래서 자, 요구 수익률은 거기 밑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가 있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박스를? 그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죠. 그 무위험률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시간의 대가입니까? 시간의 대가고, 시간에 대하면 지내주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자산의 수익률. 우리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연 2% 준다면 나만 줘요? 다 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하죠. 그래서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지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요즘 그냥이야 금리가 낮아졌어. 그럼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질 수도 있고, 얘가 상승하면 얘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주관적이라는 자체는 무위험률이 달라서 그래요? 위험 할증률이 달라서 그래요? 위험 할증률이 달라서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가 더하고, 그 다음에 피셔가 얘기한 효과가 예상 인플레를 더하죠. 찾으셨습니까? 더하는데, 자, 우리가 얘가 아까 따라서 할인율, 그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높이죠.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높으면 이 할인율을 깔 수도 있죠. 그럼 가치 상승분 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나? 그럼 가치 상승분은 더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위험 조정을 해서 요게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률, 그 다음에 인플레까지 해서 피쇼 효과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일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위험. 그럼 동일 위험에서, 자, 우리가 보통 투자자가 다 그냥입니까? 거의 위험 회피형입니까? 자, 위험 회피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죠. 그러면은 얘는 수익이 동일할 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합리적인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대가가 주어지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번지 점프를 뛸 때 만약에 어떻습니까? 전 1억 주세요. 그럼 1000만 원만 좀 뛸게 하는 데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라면 위험의 피형은 아래로 볼록하는 무차별 곡선인데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1억 주세요, 2만 원만 주세요 라는 애 중에서 1억 주는 애가 그냥이야 더 회피도가 커. 그럼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더 보수적이고, 얘가 그냥입니까? 위험의 피형이 좀 요건 공격적이어서 요거 수익이 낮습니까? 완만하다는 거죠. 맞죠? 그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이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회피할수록, 그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밑에 투자 균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거 이제 별표 쳐보시면, 자, 가볼게요.
필기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시면 이 A 대안을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를 하겠어요? 하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럼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주의하실 게 투자를 했어요? 아직 투자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대비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기대가 나중에는 커진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락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죠. 균형을 이루겠고요. 근데 만약에 요구가 더 커요. 그러면 투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그럼 기각하죠. 그럼 투자 수요가 줄죠.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내가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면은 내가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럼 기대가 오히려 하락한다, 상승한다. 같을 때까지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내는 것은 나중에 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얘는 높으니까 나중에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고 얘는 나중에 상승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 그러면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죠. 그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 위험이 높을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하니까 투자 가치가 하락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위험과 수익의 측정 들어갑니다. 자, 수익의 측정은 기대 수익률 평균 확률이고 위험의 측정은 세 가지를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변이 계수는 위험이 올라가죠. 표준 편차는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각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죠. 자,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하고 수익률을 고려한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무슨 계수다? 변이 계수.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절대적 위험은 낮고 변이 계수는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상대적 위험도 낮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앞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제가 천천히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196으로 갑니다. 6으로 가시면은,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일단은 답부터 확인하고 다른 지문을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텐데, 1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틀린 것은, 자, 5번. 좀 전에 제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그랬어요? 상승한다 그랬어요? 상승한다 그랬죠. 얘기해야 되는데.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 자, 요구 수익률을 1번. 요구 수익률은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 최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게 아까 무위험률이었고, 보상이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위험 할증률이고, 무위험률은 무위험 이자율이죠. 그건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되죠. 맞나요? 투자자들은 전혀 감수하지 않을, 투자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는 얻을 수 있는 건 못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할게요. 2번. 부동산 투자와 요구 수익률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4번. 자,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럼 요구가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이 클수록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요? 하락하는 거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잡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질문 중요합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1번 4고 요구가 6이죠. 그럼 요구가 더 크죠. 투자를 채택하지 않는다.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할증률을 더하는 거죠. 자,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고. 자, 5번 간다. 좀 전에 했던 겁니다. 요거. 균형시장을 전제할 때 지금 투자자가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자, 일로 와봐요.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일로 와봐요.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잘 보여요 지금? 그 투자를 해야 안 해요?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가격은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요? 올라가. 이게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저를 또 따라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페이지 224로 갑니다. 224. 가셨어요? 자, 그러면 61번으로 가볼게요. 61번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
금융기관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어떻습니까? 고정금리 조건으로 차입하였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셔야죠.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고정금리 차입금을 도달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거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62번이 기출이에요. 기출했던 문제인데 별표를 쳐보세요. 자, 투자 위험에 관련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돈을 빌렸죠. 그럼 딱 필이 확 오는 게 금융이에요. 맞죠? 그죠? 원가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리 상승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위험이다? 금융위험. 그럼 정답은 5번인가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63번. 자, 이건 다 볼게요. 다음 부동산 투자 및 위험의 분석에 대한 셈이다. 옳은 것은 기억,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감가와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투자자가 위험 회피용이라면 위험이 증가하면 요율을 낮출까요? 높이겠죠. 틀렸죠.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 동그라미, 표준 편차 동그라미, 얘는 투자의 뭐를 측정해요? 위험이죠. 위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수적 기억나세요? 보수적은 수익을 낮게 잡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하향, 하향시킨다는 거죠. 상향을 하향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자, 미음번은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라는 게 있죠. 요거는 민감도 분석을 얘기를 해요. 무슨 분석을 얘기한다? 그래서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 동그라미 투입 요소예요. 그럼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한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흡수율이다, 민감도다. 민감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정답은 기억 디귿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그런가요? 자, 64번은 민감도는 아까 제봐봐.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이건 위험의 전가예요? 위험의 통제예요? 통제죠. 맞나? 그럼 아까 이 영업경비가 더 민감도가 클수록 그냥이야 더 위험해. 그죠? 그럼 더 위험한 거를 그냥 해야 돼?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 통제 들어가거든요. 전가다, 통제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에 책 있었잖아요. 위험 통제에다가 민감도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64번이 정답은 4번이에요. 민감도는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통제다. 통제지. 위험을 통제시키는 거지 전가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아까 1번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예상 수익이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독립 변수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민감도고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민감할수록 3번 그냥 해야 돼요.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관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민감도가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나 순효과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한번 아까 봐봐. 지금 아까 눌러봐요. 1%에서 1% 변한 거야 1%에서 30% 변하는 게 더 위험하죠. 그럼 그냥이야 변동이 커.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올라간 거와 내려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민감도는 위험의 전가다, 통제다.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이제 65번 요것만 하고 이제 좀 썼다 갈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별표 치세요. 기출이니까. 별표 땡이야. 쳤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갈게요. 아까 민감도 아세요? 그다음에 투입 요소, 결과치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에 투입 요소 있어요? 빨리 찾아야지. 투입 요소 결과치 있어요? 이 민감도는 투입 요소와 결과치라는 요 지문만 기준에 떠요. 그죠? 그럼 요 두 가지가 떴다? 그럼 무슨 분석? 민감도예요. 민감도. 민감도는 투입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이 틀렸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가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자, 기준은 다 봐야 됩니다. 펜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 비례죠. 맞나요? 근데 거기다가 위에다 필기하세요. 자, 봐봐. 여러분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아지죠. 근데 거기다 필기할 게 위험과 수익은 비례예요. 근데 아까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지만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입니다. 거기서 그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떨어지겠죠. 빨리빨리 적어요. 여기다가 그 위험과 가치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는 거죠.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요거 위험과 가치를 물어봤어요? 위험과 수익을 물어봤어요? 비례인데 위험과 가치가 나오면 반비례로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옆에다 적어놨어요? 자,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평균 분산을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따지고 보수적은 수익률을 높게 낮게. 그럼 수익 추계치를 상향 하향.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향에다 똥을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하향 있어요? 요걸 이제 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 상당한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나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가 아까 제가 다시 프린트로 가시면은 지렛대 효과를 딱 1분만 내가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맨 앞 페이지 보시면 지렛대 효과 있어요? 지렛대 효과 찾으셨어? 그럼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아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부채비율을 낮춰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지문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예제물이 문제 1, 2, 3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거는 몇 번이 유력하다? 예제 1번입니다. 가져가세요. 3번은 이의시청에 한번 들어갔었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위험 테마 2 가시게 되면은 키포인트 찍어줄게요. 인플레 있어요? 인플레 위주로 가져가세요. 인플레는 대출자는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변동을 원하겠죠. 인플레 위험을 방지하려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험과 회피와 전가를 잘 따지라 그랬죠.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다, 회피다. 회피고 보수적은 수익률을 높게, 낮게.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하향. 추계치를 하향한다는 거죠.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무슨 분석 찍어?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건 위험의 전가야, 통제야. 통제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상 문제에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기대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어요? 기대가 더 커야 되죠.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야?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죠. 요구가 더 크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 상승하죠. 반대로 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